시험장에서 하셔야 될 것과 시험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절대 하셔야 되는 건 빠르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장을 듣는 동안에 이 문장의 코드는 무엇이다. 이게 되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0.5초 안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으로 들어가냐는 거죠. 그냥 느낌으로 잡는 거예요. 해석으로 잡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잡는 거예요. 반사신경으로. 자, 여기까지 하면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문문 컨셉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준비됐나요? 자, 낙서 시작합시다. Question 6. Don't forget, the field trip to the art museum is mandatory, so make sure you sign up by Friday.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포인트가 역시 2개 정도로 나뉘어요. 아무리 짧아도 상대방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크게 의미 덩어리가 2개 정도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학습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내가 다 이해하고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문제도 안 풀리고요. 대화도 안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데 또는 어떤 리퀘스트 요청을 하는데 포인트가 뭘까? 에 집중을 하신다라면 문제도 풀리고 말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한 2개 정도가 많이 나와요. 특히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들이대기보다는 살짝 아이스 브레이킹을 많이 하거나 또는 익스큐즈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 좀 일단 기분 좋게. 그런 말 센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말 센스 부분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 아주 짧은 문장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센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소셜 센스, 소셜 스킬이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테이킹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센스니까. 대신에 핵심적인 메인, 즉 purpose가 들어가 있는 부분, 거기에서 여러분들 두들링이 시작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말 센스가 소셜 스킬이라기보다는 obligation임을 공지해줬어요. 노티스를 해줬어요. field trip, 현장 학습 말이야. mandatory. 여러분들 mandatory 이 단어는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무의라는 뜻이에요. 현장 학습은 의무야. 그리고 sign up by Friday. 금요일까지 가서 사인하라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어지는 예상 답변 으로는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액션을 취할 거라고요. 일단 의무기 때문에 나는 안 갈래요 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yes, no 라는 답변은 절대 여기서는 정답이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를 바로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The museum is closed. 박물관 닫았어요 on Friday에. 근데 이건 너무 situation, 상황 토크잖아요, 여러분들. 완전 꼽혀라고 하긴 그러면 일단 둬봐. 그 다음에 B번 들어갈까요? Is there a sign-up sheet? 자, sign-up sheet 하면 사인할 수 있는 페이퍼 같은 그런 종이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사인지, 서명지 정도가 되겠죠. Should we do it online? sheet에다가 사인업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온라인에 가서 사인업 해야 되나요? 요즘 보통 많이 그러죠. 요즘 누가 페이퍼에 직접 핸드라이팅 해요. 보통 다 온라인으로 신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형적으로 요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보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번 들어갈까요? I prefer studying in the classroom. 나는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한다니까. 에휴, 이런 거 아까 예측했잖아요. 이런 답변은 나올 수 없다라고. 왜? 이거 의무야, 의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C번은 역시 off questio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ve been to that museum twice already this year. 나 올해 벌써 2번이나 갔었어. 야, 네 경험이 궁금한 거 아니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C번하고 D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와 상관없는 너의 개인적 이슈예요. favor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너의 experience를 물어본 것도 아니야. off question이에요. 그러면 A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그렇다라면 B번은 완전 맞잖아. 그러면 얘는 정답 완전 맞은 B번이 되겠네요.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Question 6. Don't forget, the field trip to the art museum is mandatory. So make sure you sign up by Friday.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트 뮤지엄에 갈지 갤러리에 갈지 그런 디테일은 나중에. 그 다음 mandatory라는 이 단어는 무조건 가져가야
가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좀 챙겨서 외우시는 거예요. 자, mandatory, 의무적인, 필수의, obligation 정도의 의미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 field trip, 현장 학습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단어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단어 조합을 좀 잘 보면 되게 외우기 쉬워요. 의무적이다라는 건 누군가 인위적으로 규칙을 만들었다, 필수다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단어 조합 볼래요? man,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mandatory, 이거 duty, 인간이 만든 의무다라고 한다라면 알아보기 꽤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개를 더 만들어 봐 드리려고 해요. 여기 sign up, 사인하세요. by Friday. 이때 by가 뭐뭐에 의해서 아닌 거 알죠, 여러분들? by라는 전치사는 굉장히 자주 보는, 많이 쓰이는 알죠? 수동태 문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by라는 전치사를 참 많이 보던데, 뭐뭐에 의해서라는 의도를 나타내거나 의지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by라는 아이가 비단 그런 어떤 행위자의 의도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나타낼 때도 많이 쓰여요. 그러면서 시간 나타낼 때 여러분들 뭐뭐 까지, 이거 마감일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오늘 마감일과 관련된 이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마감일은 예전 영상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due day 하면 마감일이죠. 그럼 마감일을 좀 연장해 주세요 할 때는 어떤 거 쓰는 거예요? extended. 그러면 좀 미뤄주세요 하면 postpone. 나 다 했으니까 좀 당겨주세요 라고 하면 move up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거 그냥 취소해버려 이렇게 들어가면 cancel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 마감일까지 제출하세요, submit 하세요, 또는 hand in 하세요, turn in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단어 다 예전 영상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까지에 by도까지, until도까지, 뭐 for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많이 안 틀리는 것 같던데, 특히나 이 by와 until에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정말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뭐까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거 오늘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자라고요. 뭐뭐까지의 by를 쓰는 경우에는 마감일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by something 이렇게 들어가면 그 날짜까지 내가 달려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되고 그때까지 종료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마감이 그때까지 돼야 돼. 데드라인이 보통 명사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until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그 기간 내내 그 행동을 했다 라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by Tuesday, by Friday 라고 하면 Friday까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거기에 until Friday를 쓰게 되면 어떤 뉘앙스냐면요, Friday가 될 때까지 나는 계속 sign up 하고 있는 거야. 느낌 왔죠? 그래서 until이라는 아이는 뭔가 계속되는 행위 또는 지속되는 행위라는 패턴이죠. 나 지난 밤 내내 계속 영어 공부했어. 그럼 그 밤이라는 기간을 놓고 계속 했던 내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I studied English until midnight 이라고 하면 midnight이라는 기간으로 가기 전까지 계속 공부했어 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for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5시간 동안 공부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어 라는 기간을 나타낼 때는 for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y라고 하면 마감일, 데드라인 자체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문 하나 만들어 와봤어요. I will finish this. 나 이거 마칠 거야. By tomorrow. 내일까지는 마칠게. 물론 내일 되기 전에 내가 다른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할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마치는 건 내일까지 데드라인으로 잡아줄게 라는 뉘앙스면 by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끝나는 시점을 강조하는 거, 그럴 때 by가 포인트다. 반면에 until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간다, 계속 지속된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예문 바로 들어갈까요? I studied until midnight 하면 나 자정까지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동안에도 다른 게 아니고 계속 해 나가는 행위가 자정까지 갔다라는 패턴이라서 행동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질 때라고 하면 until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for 시간의 길이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I studied for 3 hours 이렇게 들어가면 나 3시간 동안 그래서 공부를 했다라고 이런 기간의 범위 설정이 중요할 때 for를 쓴다. 끝나는 시점이 포인트인지 아니면 그 시점 동안에 행동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아니면 그 기간의 숫자가 포커스인지에 따라서 by, until, for를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넘어갈까요? 자, 7번 남았습니다. 7번 바로 두들링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신없이 go! Question 7.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I'm looking for a spot near a power outlet. 자, 이거 자리 물어보는 표현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회화적 표현이죠, 여러분들. 이거 자리 있어요, 여기? 이런 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그냥 통으로 외워두시면 정말 써먹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포인트가 2개가 나왔어요. 이 자리 임자 있어요? 그래서 sit, taken. 누군가에 의해서 가져짐을 당한 그런 자리예요? 라고 물어봤고 본인의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필요한 게 하나 있었죠? 자, 여러분들 파워 아울렛이라고 하면 콘센트라고 말이 얘기하잖아요. 충전할 때 쓰는. 근데 아울렛이라고 하시면 이게 훨씬 더 영어식으로 느낌 빡 오는 표현이니까 하나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charge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이 자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자리 임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예상되는 답변으로는 yes or no가 가장 깔끔하기는 해요. 그런데 딱 봤더니 오, C번 no 뭐예요? no. 자, C번 한번 확인해 봤더니 no, go ahead. 여러분들 go ahead 하면 그냥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리가 taken 누구와 임자 있어요? 라고 했더니 no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임자 없어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my friend just left. 원래는 내 친구 자리였나 봐. 그런데 내 친구 막 떠났거든. So it's all yours. 그러니까 이제 네 자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와,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말 센스가 좋아. 이럴 때 기본적으로 people skill이 좀 있는 사람이다. 말 센스가 좀 있네 라는 느낌이에요. 자,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요. A번 확인해 볼까요? I need to charge my laptop as well. A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아니다라고 보기도 좀 그래. 왜냐면 이거 자리 있어요? 라고 했더니 나도 내 랩탑 충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너무 쌀쌀맞긴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저 봤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만약에 A번이 완전 틀렸다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시험을 만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거든요. 이쯤 되면 앉아있는 자리를 비켜주세요 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옆에 자리가 빈자리인 것 같으니까 이 자리 임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charge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내가 2자리 차지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소셜 스킬이 없는 느낌이야. 굳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다라면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A번도 완전 오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 세모. 자, B번 확인해 볼게요. The power outlet is located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에 있어요 라고 하면 나 이거 충전 charge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죠? 라는 where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B번은 이 친구도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B번은 of question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C번은 확인해 봤고요. D번 바로 들어갈까요? I've been sitting here for 2 hours already. 나 이미 2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었어. 여기서 for 썼네요, 여러분들. 시간 동안 나오니까 for 다음에 시간 숫자 이렇게. 자, 어쨌든 답은 딱 봐도 C번이 예쁠 것 같죠? 확인 들어가도록 합시다. 쉐도잉 준비됐죠? Question 7.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I'm looking for a spot near a power outlet. 자,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친구의 의도가 나온 거죠, purpose가. 그럼 핵심적인 패턴은 sit 하고요. 그 다음에 power outlet. 요 두 명사에서 내용은 다 나왔던 거고 예쁘게 정답은 C번 처리될 거고요. 7번을 위해서 제가 역시
표현들 정리를 해 봐드렸으니까 특히나 7번 같은 경우에는 Is this seat taken? 자, 자리 이거 임자 있어요? 저 앉아도 돼요? 라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고 쉽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Question 8. If you take this advanced statistics course, it will fulfill your math requirement for graduation. 지금 보시면 저조차도 센텐스가 들리는 게 끝난과 동시에 노트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가 두들릭을 하는데 어떻게 음원이 끝나는 그 순간 딱 멈출 수가 있겠어요. 잠깐만 하고 더 적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만이 10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MP 음원이 딱 끝나고 한 10초 정도는 더 여유있게 본인의 머릿속에 있지만 내가 두들릭 못했던 부분을 적으시면 돼요. 이게 노트 테이킹의 타이밍입니다. if가 한 번 더 나와요. if는 아까 우리가 봤던 맥락엔 명사절을 읽으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느낌이고 부사절을 줄 때는 조건을 나타내면서 뭐뭐 한다면 이라는 패턴인데 지금 8번 문제에서는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이 많네요.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ake. 여러분 수강하다, 수업을 받다라고 할 때 아주 흔하게 쓰는 가장 포멀한 단어가 take예요, take. 자, 이 코스를 take 하면 그런 조건 하에서 fulfill 이 단어로도 오늘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requirement 하면 뭔가 요구되어지는 패턴이죠. for graduation.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게 지금 fulfill, 즉 뭔가 메이크업 되나 봐요.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예상 답변으로는 이에 대한 자신의 response가 나와줘야겠죠. 그거 좋네 라는 반응이거나 아니면 나 그거 할게요 라는 어떤 I'm in 이라는 패턴이거나 I'm sorry I can't 나는 근데 좋은데 못하겠어 라는 패턴이거나 한 요 정도의 응답, response가 나와줘야겠네요. 바로 보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들어갈게요. I wanna major in history. 나 역사 전공하고 싶어. 너무 오프 퀘션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 전공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패턴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That sounds great. 와, 좋은데요? But 추가 정보가 나올 건가 봐요? 전환됩니다. Is it okay to take it even if 또 들어가요. but 또 들어가고 even if도 들어가고. 문장의 기본이 뭐라고요? 주동. 그럼 문장 하나에 동사 몇 개여야 된다라고요? 1개. 근데 문장 1개 동사 여러 개 넣고 싶다라고요? 접. 연결하면 된다고요. 주동접 된다라고요. 자, 그럼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that sounds great가 주동이에요. that sounds 주동 나왔으니까 but 접 나왔으니까 다시 주동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Is it okay? 지금 동주로 바뀌어 있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물음표라고 찍혀 있는 거니까. 알겠죠? 자, 괜찮을까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쨌든 but 뒤에 다시 주동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런데 even if 다음에 I haven't finished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시 주동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동, 접, 주동 이렇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but 다음에 있었던 is it okay? 이라는 패턴이 전체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물음표가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어쨌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문장의 기본은 주동, 그리고 물어보고 싶다 동주, 그리고 문장 안에 동사를 여러 개 넣고 싶다 접. 느낌 왔어요? C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I graduated from high school with honors in mathematics. 나 수학 장학생으로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자랑할 타이밍은 아닌 걸로. D번 바로 들어갈까요? The statistic class. 자, 그 통계학 수업이라는 게 is held. 자, 개최가 되는 거예요. Science building. 이거 when이나 where과 관련된 질문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인했던 B번 정답 처리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shadowing 확인까지 들어갑시다. 준비됐죠? 확인. Question 8. If you take this advanced statistics course, it will fulfill your math requirement for graduation. 결과적으로 if, take, 조건 부분은 일단 기억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디테일을 위해서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런 조건 하에 이렇다라고. 그래서 메인이 되는 내용이 핵심이 되는 topic sentence가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디테일 문제에서는 이 if 부분을 충분히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바쁜 노테이킹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은 잘 듣고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선생님 저는 자꾸 까먹어요 라고 하면 바쁘지만 좀 이 부분도 도들링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예요. 완수할 것 같아 requirement를요. 그리고 졸업과 관련된. 그럼 여기서 추론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 이 수업을 수강한 사람은 졸업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뭐 더 이상 추가 수업을 안 들어도 됩니다. 정도의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정답은 B번 확인했고요. 역시 8번에서도 필요한 복화들 제가 정리를 했는데 fulfill. 의외로 이 단어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for 첫 번째 나오는 for 다음에는 L이 single L이고요. 그리고 뒤에 double L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은근 이 부분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완수하다, 충족하다 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for 가득 찬 느낌이잖아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requirement라고 하면 보통 뭔가 요구하는 조건과 관련된 패턴에서 oblig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requirement, obligation 기억나는 단어 있습니까? 의무적인, mandatory. 그래서 requirement가 되려면 mandatory course 이렇게 생각하시면 연결되겠네요. 오늘의 pairing. 자, 그리고 intro course라고 하면 보통 선수 과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리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을 우리가 선수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대학교 입학하면 학부로 시작을 하고 보통 학부 기간 동안에 교양 수업 많이 듣잖아요. 그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문제풀이.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위한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일단 정답은요. 특히나 listen and choose respons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맞는 말, 될 법한 말이 아니라 던진 그 sentence one point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one flow out 하나의 흐름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conversation이 조금 약해진 패턴이다. 그럼 conversation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밀당하는 상대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즉, 이 relationship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conversation이라는 문제 유형이 물론 있어요. 그건 조금 더 확장된 패턴에서 전체적인 어떤 contextual meaning, situation을 잡는다라면 아주 짧게 상황별 대처 능력을 잡겠다라는 게 이 listen and choose response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시험장에서 하셔야 될 것과 시험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절대 하셔야 되는 건 빠르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장을 듣는 동안에 이 문장의 코드는 무엇이다. 이게 되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0.5초 안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으로 들어가냐는 거죠. 그냥 느낌으로 잡는 거예요. 해석으로 잡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잡는 거예요. 반사신경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첫 느낌 믿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왠지 얘도 답일 것 같고 쟤도 답일 것 같거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첫 느낌 왠지 정확할 때가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얘도 완전 틀렸다라고 보긴 좀 애매해 라고 한다라면 더 답이 되는 아이가 있을 거거든요. 이견이 없어요. 더 답이 되는 아이가 있으면 그것도 말은 되네. 근데 그건 상황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말이 된다라는 거잖아. 얘는 무조건 답이야. 이러면 출제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익스큐즈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쓸데없이 완벽한 문장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yes, no 라는 답변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잖아요. Not really. 이렇게만 들어와도 no가 없어도 충분한 패턴이 될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닝 파트로 들어와서는 완벽하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listen and choose your respons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맞는 문장이 아니라 맞는 반응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영상 수업 후에
여러분들은 이런 전략으로 공부를 좀 더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순발력 훈련 필수적이고요. 특히 리슨 앤 추즈 레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0.5초 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paraphrasing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도 여러분들 지금 this is statement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 wide해. 그러니까 narrow down 해라. 그랬더니 보기에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줄여나갈게, shorten 해나갈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충분히 보기는 paraphrasing 된다라는 거. 그래서 토플에서는 동의어와 반의어를 많이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캠퍼스 라이프 안에서의 구어체 능력을 평가하겠다라고 했으니 캠퍼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캠퍼스 상황, 그럼 선생님 저거 시리즈를 많이 봐야 될까요? 영화를 좀 많이 볼까요? 뭐하러 그래요? 캠퍼스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 몇 개 풀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 외우시면 더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전략을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어서 무료로 막 배포하고 저것도 만들어서 막 뿌려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닝은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는 영역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10대 미만이 아니라면, 12세가 넘어간 분이라면 스스로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정말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어떻게 편집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수업 또 준비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